당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심심해서? 시간 때워서? 아니면 뭔가 답을 찾고 싶어서?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일어났나요? 세계적인 천재학자가 평생을 걸고 찾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13분 안에 당신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스킵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199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 그는 당시 30대 중반이었지만 이미 사회인류학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하버드에서 러브콜을 보냈고 옥스퍼드에서 정교수직을 제안했죠. 그의 논문 한 편이 나오면 학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안정적인 교수직, 명예, 돈, 미래.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미쳤어? 왜 이 모든 걸 버려? 에릭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간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정작 인간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책상 앞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가 간 곳은 세계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섬들이었습니다. 마우리티우스, 트리니다드, 카리브해의 이름 없는 마을들. 사람들은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했죠. 저 좋은 교수직을 버리고 뭐하러 저딴 데를 가? 하지만 에릭슨은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마우리티우스 섬, 인도양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입니다. 에릭슨이 그곳에서 6개월째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태풍 경보가 울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죠. 현지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요. 에릭슨도 서둘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죠. 8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져서 나무가지들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고 집들이 흔들렸죠. 에릭슨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빨리 피해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집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노인은 여전히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나 혼자서는 버티지 못하죠. 나무도 집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라고. 바람이 불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지죠. 그 순간 천둥이 쳤습니다. 아니, 에릭슨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도서관에서 찾지 못한 답을 이 노인에게서 단 10초 만에 들은 겁니다. 그날 밤 에릭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썼죠. 인생의 의미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사이에 있다. 오늘 나는 평생의 답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섬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쓰러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나와서 서로의 집을 고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자요. 음식 있어요. 함께 먹어요. 걱정 마세요. 같이 다시 지으면 돼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혼자 견디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슨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
에릭슨의 발견은 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1938년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연구입니다.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엘리트, 노동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관찰했죠.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75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했죠.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명예? 완전히 무관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평범한 직장인도 행복 수준은 비슷했습니다. 학벌? 웃기는 일이지만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이 고졸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였을까요? 연구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놀라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고, 더 건강했으며,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았고, 심지어 암에서 회복될 확률도 높았습니다. 관계가 약의 효과를 낸 겁니다. 에릭슨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봐요. 그 섬에 노인이 옳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 질문과 싸웁니다. 학창 시절에는 내 꿈이 뭐지? 20대에는 내가 뭘 좋아하지? 30대에는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40대에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끊임없이 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에릭슨은 말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함정이다. 왜냐고요? 나는 돌이 아니라 강물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10년 전에 좋아하던 음악, 지금도 똑같이 좋아하나요? 10년 전에 좋아하던 음식, 지금도 똑같나요? 10년 전에 꿈꾸던 미래, 지금도 똑같은 미래를 원하나요? 아마 대부분 아니오일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포가 7년마다 완전히 바뀌듯이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가두려 할까요? 에릭슨은 트리니다드 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부가 말했죠.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의 나는 아들이었고, 오늘의 나는 아버지이고, 내일의 나는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묻죠.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바다예요. 매일 다른 모습이죠. 에릭슨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나는 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고 있다가 맞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순간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흐르기에 아름답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봄에는 잔잔하고, 여름에는 풍성하고, 가을에는 고요하고, 겨울에는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강입니다. 고인 물은 어떤가요? 썩습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고정시키는 순간 우리는 성장을 멈춥니다. 에릭슨의 조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변한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2005년 에릭슨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더 티러니 어브 더 모먼트. 순간의 폭정.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실험 하나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폰을 확인해 보세요. 스크린 타임을 켜보세요. 어제 하루 몇 시간 사용했나요? 3시간, 5시간, 8시간?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150번 폰을 확인합니다. 10분에 한 번꼴이죠. 깨어있는 시간 중 30%를 스마트폰을 보는 데 씁니다. 카톡이 오면 즉시 확인합니다. 인스타 알림이 뜨면 바로 봅니다. 이메일이 오면 1분 안에 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당장을 요구받습니다. 지금 당장 답장해라. 지금 당장 확인해라. 지금 당장 반응해라. 지금 당장 올려라. 이게 바로 순간의 폭정입니다. 에릭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빼앗겼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지하철에서 1분만 기다려도 폰을 꺼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30초만 서 있어도 핸드폰을 봅니다. 화장실에서도 폰을 봅니다. 심지어 걸으면서도 폰을 봅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에릭슨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현대인은 경험은 많지만 의미는 없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개의 정보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중 의미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우리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정말 느꼈나요? 에릭슨의 경고. 속도는 의미를 죽인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멈춰라.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보세요. 딱 10초만. 해보셨나요? 그 10초 동안 뭔가 느껴졌나요? 하늘의 색, 바람의 소리, 나무의 흔들림. 그게 바로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의미를 느낄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에릭슨은 말합니다. 의미는 속도에서 오지 않는다. 의미는 멈춤에서 태어난다. 2019년 겨울, 노르웨이 오슬로, 에릭슨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웠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릭슨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눈송이를 봐라.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빠르게 내리는 눈송이가 더 아름다운가? 천천히 내리는 눈송이가 더 아름다운가?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둘 다 아름답죠. 맞다. 하지만 어떤 눈송이가 기억에 남는가? 빠르게 지나간 눈송이인가? 아니면 천천히 내려와 내 손바닥에 머문 눈송이인가? 학생들이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내린 눈송이요. 에릭슨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답이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택하라.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100명의 아는 사람을 원하는가? 아니면 한 명의 진짜 친구를 원하는가? 너는 100개의 경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한 개의 깊은 기억을 원하는가? 너는 100권의 책을 읽고 싶은가? 아니면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은가?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이를 강요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성공. 소셜미디어를 보세요. 모두가 많음을 자랑합니다. 올해 20개국 여행했어요. 친구 3,000명이에요. 책 100권 읽었어요.
하지만 에릭슨은 묻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었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음은 의미를 희석시킨다. 깊이만이 의미를 만든다. 실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A 10명과 각각 10분씩 대화. B 1명과 100분 동안 대화. 어떤 그룹이 더 행복했을까요? B 그룹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왜일까요? 깊은 대화는 우리에게 진짜 연결됐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아무리 많아도 공허함만 남깁니다. 에릭슨은 제자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이번 주에 단 한 사람과 2시간 동안 대화해라. 핸드폰은 꺼두고 그냥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죠? 에릭슨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어봐라. 요즘 어때? 진짜로 어때? 그리고 듣기만 해라. 조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줘라. 다음 주 학생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2년 동안 친구였는데도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했는데요. 처음으로 부모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어요. 에릭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깊이의 힘이다. 빠른 삶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지만 깊은 삶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든다. 에릭슨은 평생 50개국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극지방부터 적도까지, 사막부터 밀림까지, 고립된 부족부터 대도시까지,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모든 문화는 다르지만 모든 인간은 같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마사이족이었죠. 그들은 매일 아침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명씩 돌아가며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칩니다. 음부야, 자말, 카티, 그리고 모두가 대답합니다. 여기 있어요. 에릭슨이 물었습니다. 왜 매일 이렇게 하나요? 매일 보는데 이미 다 알잖아요. 추장이 깊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매일 보잖아요. 보는 것과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대답하면 당신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억함으로써 서로를 살립니다. 그 순간 에릭슨은 전율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로 돌아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슬로의 바쁜 거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폰만 봅니다. 그때 에릭슨은 깨달았습니다. 현대인은 수백 명에 둘러싸여 있지만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SNS에 글을 올립니다. 왜일까요? 좋아요를 확인합니다. 왜일까요? 댓글을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에릭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외치고 있다. 나 여기 있어. 날 봐줘. 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줘.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노르웨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브라질이든 모든 인간이 원하는 건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다. 에릭슨의 결론. 다름은 표면이다. 같음은 본질이다. 호스피스 병동.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놀랍게도 아무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진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유명해졌을 때, 집을 샀을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친구와 밤새 이야기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던 순간, 아이가 처음 웃었던 순간,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차를 마시던 순간,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EO였어요. 회사를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들이 아빠 놀아줘라고 할 때마다 아빠 바빠 나중에라고 했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회사는 성공했지만 아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게 됐어요. 이제 저는 죽어가고 있고 아들은 병문안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쌓은 모든 업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회사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아들과 매일 놀아줄 거예요. 또 한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언젠가를 외쳤어요. 언젠가 여유 생기면 여행 가야지. 언젠가 시간 나면 친구들 만나야지. 언젠가 돈 모으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런데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 거예요. 에릭슨은 이 연구를 보고 썼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2024년 3월,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 교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는 이랬습니다. 학생들이여, 너희는 내게 물었다.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평생을 걸쳐 이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이제 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미소 짓는 순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의미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큰 것을 찾지 마라. 의미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지금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요. 더 나은 삶을, 더 깊은 의미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에릭슨의 마지막 메시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오늘 어땠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속도가 아니라 깊이, 빠르게 사는 것보다 깊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제대로 깊게 해보세요. 삶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야, 너 요즘 어때? 진짜로. 연인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5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5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18분 동안 멈춰서 의미에 대해 생각할 용기가 있었으니까요. 현대사회에서 18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100개의 틱톡을 볼 수 있죠. 200개의 릴스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연결됩니다. 에릭슨 교수가 말한 관계로 존재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댓글입니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같이 보자.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깊게 살아가세요.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 1962에서 2024